오늘부터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었죠. 11월 첫날부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와, 시장이요. 오늘 코스피 2.7% 이상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입니다. 엄청난 상승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세게 가도 되는 겁니까? 뭐 강하게 가면서 지난 주말 이제 4,100을 바라봤는데 단 하루 만에 그죠? 4,100 살짝 넘었죠. 단 하루 만에 1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4,221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굉장한데요. 자, 일단 뭐 11월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0월도 한번 좀 살펴보면 10월이요. 뭐 제대로 조정하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밀려나면서 빠지는 날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10월 월봉이 있죠. 이제 그 끝났으니까 월봉이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월봉이 대단합니다. 10월 월봉이 전달 전월에 비해 가지고 무려 21%나 올랐거든요. 아니 무슨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1%나 올라요.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 엄청난 상승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물론 그 앞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았더니 거의 뭐 20년? 20년 만에 20년 좀 넘는데 거의 20년 만에 가장 큰 상승이라고 해요. 월간 상승 중에서는요. 그래서 야, 지난 10월 한 달 동안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11월이 시작되는 오늘도 엄청난 상승을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수익 좀 잘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와, 무려 뭐 10%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 이제 60만 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62만 원까지 됐고, 뭐 국내에서는 뭐 전망하기를 100만 원 이상까지도 본다고 하는데, 1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바로 지금에서 출발해 가지고 또 끊임없이 계속 올라서 100만 원 도달하기보다는 뭐 중간에 이렇게 좀 조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요 이 삼성전자하고요 역시 오늘 장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다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좀 생각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 굉장히 이제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근데 하이닉스가요. 10% 이상의 오늘 상승. 물론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쁘죠.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1번 눌러 보세요. 요즘 가장 행복한 분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하이닉스. 이번 주 하이닉스 있어야 됩니다. 하이닉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분들 좀 계시군요. 좋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가 30만 원, 저기 뭐 30만 원 아래에서 샀거든요. 30만 원 아래에서 사서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뭐 가지고 있는 분한 이제 100%가 넘어가는 그러한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기쁘죠.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즐기기는 즐기되 이 행복감을 즐기기는 즐기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냥 여기에 젖어 있으면 좀 곤란하다. 곤란하기보다는 마냥 젖어 있기보다는 좀 균형감을 유지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직은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 균형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격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서로 멀죠. 이평선들이 이제 서로 쫙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벌어지면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수렴이 돼 있거나 좁혀지면은 사실은 그때는 좋고요. 벌어지면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꽤 괴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마냥 좋아하기보다는 현실을 즐기되 마냥 여기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균형감입니다. 푹 빠져버리면요
마냥 그냥 조정 없이 계속 오르는 줄 알고 방심하다가 나중에 판단을 그르치게 될 거거든요.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한번 팔아야 될 때가 오기는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잘 팔기 위해서는 균형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상 오늘 신고가는 났습니다. 코스피가 신고가가 나기는 났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은 솔직히 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장 사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스피만 보면은 역시 그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종목별로 볼 때는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요. 지금 보면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잘 이렇게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펙 그로부터 나온 호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트럼프와의 그 관세 협상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중국과의 또 회담 통해 가지고 뭐 한한령을 해제한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의 어떤 호재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 모습이 상당히 기대가 되어지면서 또 주시를 해볼 만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보고 이렇게 정리한 바로는 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그 AI 관련돼 있죠. AI. 그래서 AI 관련돼 있고 또 젠슨 황이 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그 GPU를 뭐 26만 장을 공급하겠다. 그 26만 장 공급하면 세계 3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해 가지고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역시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AI와 연결이 되어지는 로봇주들. 오늘 로봇주들 상당히 상승이 컸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오늘 단 하루이긴 합니다만은 상승에 대한 폭만 가지고 보면은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주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AI 관련돼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큰 이슈는 AI 관련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눌러져 있던 종목들이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살아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뭐 제일 먼저 관세 압박으로부터 좀 불리한 상황이 있었던 자동차주들이었는데 자동차주들 상승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 이전에 지난주에 한번 크게 반등을 하였기 때문에 그 반등에서 미리 반영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타결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먼저 출발하더라도 아주 강하다면 어떻습니까?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였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특히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근데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에 해당하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나와버렸죠 오히려.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기대보다는 조금 아쉽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동차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소외되어 있다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 아니냐 그저 그렇게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강하게 올라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번 주에도 좀 살펴보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물론 오늘 한우로 이제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 되는데 센 종목은요 그냥 하루에 딱 반응 오면요 그 다음부터 연속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쭉쭉쭉쭉쭉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음. 아유 감사합니다. 거북이 해피맘님. 네 좋아요 구독 네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야 할 말 멘트를 대신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국 관련주죠. 중국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래서 뭐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죠. 화장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중국 관련주인데 그러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물론 반등이 나오기는 하였고 또 몇몇 종목은 아침에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이 상승세가 이제 아침에 크게 뛰었으면은 계속 오르거나 아니면 이제 크게 뛰었으면은 밀리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슬 밀려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아쉽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그냥 상승을 하면은 오늘 뭐 코스피 2.7%가 아니라 더 크게도 오를 수 있지 않았나 하는데 뭐 한편으로는 속도 조절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뭐 다 일시에 동시에 다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해서 좀 쉬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대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너무 실망은 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게임주요. 게임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게임주도 대중국 관련된 종목인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에 어디입니까? KMW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잖아요. 게임 관련주. 자, 어, 이건 참 통신이죠. 통신이었는 이건 통신주고요. 그래도 보면 오늘 엔터 관련된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물론 최근에 그렇게 추세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려와 버렸죠. 지키고 있어야 되는 내려와 버렸고 CJENM도 오히려 내려와 버렸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오늘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좀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반도체주 좀 관심이 많이 가시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반도체주들이 이제 관심이 좀 가실 텐데 글쎄요. 아까 이제 제가 균형 감각은 잃지 말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잘 보십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오늘 시장을 좀 잠시만 좀 살펴볼게요. 오늘 지수가 상승하기는 하였는데 사실 오늘은 수급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강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의 8천억 가까운 거의 8천억이죠. 8천억에 가까운 매도 우위가 나왔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6천억 정도의 매도 우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매수 우위긴 하였는데 그러면 오늘 코스피가 2.7% 올랐다면 기관 쪽에서 그럼 압도적으로 매수가 강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기관이 불과 1,8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거든요. 뭐 보통 이 정도의 매수 우위라고 하면은 거의 뭐 보합이나 살짝 오르는 정도가 되어지는데 2.7% 그럼 누가 샀을까요? 물론 종목이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오늘은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수급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오늘 동향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 1위, 2위가 되어지거든요. 대신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이제 이어가기는 이어갑니다만은 그렇지만 오늘 1위, 2위가 반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 것은 아니거든요.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지만 살짝 매수 우위를 보여주지 큰 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의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즐기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개인이 보니까요. 좀 많이 급해졌네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좀 급하게 보지 말고 좀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지금 뭐 투자자들 마음은 상당히 또 급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은 개인들이 오늘 매수가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팔아가지고요. 이 반도체 쪽에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개인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많이 팔아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이제 미쳐가지고요, 있는 주식 가지고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 다 팔고 이렇게 오더라. 쏠림 현상이 있더라. 이런 거 이거 옛날에 우리 삼성전자에서 본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예, 지금 이제 11만이 되었지만은 21년도에 9만 전자 될 때 그때 미쳤죠. 완전히 다 뭐 삼성전자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하면서 삼성전자 하였는데 그때 보면 그렇죠. 분위기 다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사자. 이거 못 사가지고 그냥 다 안달이었죠. 삼성전자 안 샀어? 너 바보 아니야? 지금 주식 사야지. 뭐 사? 삼성전자 사야지. 완전 집중적으로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가지는 못하고 결국 조정이 왔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갔어요. 하지만 거의 고점 무렵이죠. 아, 근데 지금 또 반도체에서 조금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특히 하이닉스에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뾰족해지기 시작하죠. 오늘 10%나 오르고 굉장히 뾰족해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기관에서 샀습니다만은 개인도 여기에 이제 많이 동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 물론 보유합니다. 아직까지는 꺾인 거 아니니까 보유하는데 지금에서 만약에 이 하이닉스를 공략한다. 물론 요즘은 이제 신고가도 공략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아쉽죠. 저기 30만 원이나 아니면 뭐 30만 원 중후반대까지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미 60만 원을 돌파하는 지금에서 여기에 들어오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이죠. 근데 겁 없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예전에 그 삼성전자 붐이 이럴 때 그때와 조금 닮아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요? 수영장에서 아줌마들 주식 이야기하세요. 요즘은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제 친구도 요즘 보면은 이미 뭐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지지난주가 아니고 이제 근래죠. 근래에 이제 기업의 어떤 그 문화는 아니지만 이 동향들을 보게 되면 점심 먹으면 우리 커피 한잔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주식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일과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미 이렇게 4천 포인트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런 이야기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번에 이제 주식 랠리 있죠. 이번에 주식 랠리가 마지막 사다리 아니냐. 마지막 사다리가 아니냐.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사다리 좀 많이 들어본 거죠. 언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오를 때도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의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보면 한참 이 고점 찍을 때 있죠. 그때도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기회다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마지막 사다리 이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주식시장 겁없이 산다. 물론 신용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반도체에 이렇게 젖어 있기보다는 이제는 또 새로운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볼 때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있느냐?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요. 10월까지는 이제 반도체의 독주였는데
근데 나름대로 얘들의 역할이 있기는 있습니다. 워낙 눌러놓았던 우리 주식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이제 살려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살려놓 어느 정도 살려놓으면 어때요? 주도주가 이제 그런 거죠. 시장이 부진할 때 주도주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살려놓는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시장이 따뜻해졌네. 이제 시장이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온기가 돌기 시작하네 하면서 어때요? 다른 종목들이 따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황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보면요. 다른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독주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너무 반도체 지금 늦게 이제서야 이렇게 뭐 하이닉스 60만 원 넘어간 자리에서 여기에서 또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기회 쪽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것, 기회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늘 보면 늦게 들어오고 그죠? 고점에서 자꾸 불나비처럼 이렇게 불나방처럼 막 뛰어들려고 하는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 그렇죠. 뭐 소외된 거죠.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늘 그렇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새로운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는 그동안에 뭐 좀 이렇게 좀 잘 반도체를 사지 못해가지고 좀 억울했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자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있죠. 늘 그렇듯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리고 급한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꼭 사고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급한 마음에 하지 말자. 자, 주식 시장은요, 늘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늦게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에서 더 늦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 할 때 있죠. 그럴 때가 항상 보면 고점입니다. 종목도 고점이고요. 고점은 아니더라도 좀 더 상승이 이어진다 해도 수익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정말로 늦게 많이 들어왔을 때가 우리 코로나 때 반등해서 이 3,300 갔을 때 있죠. 이때 많이 왔죠. 이때 많이 왔고 2006 여기 16년 17년도에 2600 갈 때도 많이 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스피 지수를 보면 여기 비교적 뾰족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여기는 각각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입석했던 그러한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고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보면은 시장이 뜨거우니까 우리는 늘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경제는요 올라갈수록 그 경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면 그 성장할수록 불황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그 제도의 이제 단점이 되어질 수 있는데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뭐죠? 경제가 발전할수록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거죠. 좁혀야 된다 하면서 경제는 더 발전해야 된다고 하지만 더 발전할수록 빈부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자본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소외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동참해야겠다 해서 급하게 들어오는데 항상 보면은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그러거든요. 그들은. 근데 마지막 시장은요, 마지막 기회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각각 마지막 기회가 되었다면 우리 주식 시장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기회 이후로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뭐 한참 어려운 국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잠시 잠깐 동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언제든지 시장은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장이 살아나지 않더라도 보면은 또 종목들이 순환을 하면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때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막 무턱대고 그냥 돌진 앞으로부터 하고 보자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알아보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이렇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주식 시장에 들어와야지, 단순히 시장이 뜨거우니까 내가 여기서 소외되면 안 되겠다 해서 들어오는 거 있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지 마세요. 서둘지 말고요. 주식 시장은요 언제나 기다려 줍니다. 우리나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죠? 성장이 한계가 온 거 아니거든요. 요 근래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년대 성장률은 이제 2%를 회복을 한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소외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느낄 때가 기회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시세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가 기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자, 주식 시장이 격언이 있습니다. 격언. 어떤 격언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격언이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격언입니다. 주식 시장은요, 여러분의 공부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줍니다. 처음에 제가 주식 시작해가지고 좀 급하더라고요. 아는 거는 없지, 빨리 돈을 벌었으면 좋겠지, 서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서둔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공부를 시작하고 하는데 또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조급해지잖아요. 어서 빨리 수익 나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이, 주식 시장은 내 공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가 놓치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고,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되는데, 걸리더라도 제대로 여러분이 시세를 다룰 수만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서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보면은 이제 새로운 쪽에서의 기회도 이제 살펴볼 만합니다. 분명히 살펴볼 만한데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아까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물론 잘 가는 쪽도 있고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잘 갈 거예요. 시장은 앞으로 더 크게 갈 거고요. 뭐 5천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는 6천 포인트도 가능하죠. 뭐 내년에 보니까 JP 모건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내년 지수 6천도 가능하다 했는데, 우리가 4천은 눈앞에 왔지만 그래도 5천은 또 멀지 않느냐 했지 않습니까? 벌써 4,200입니다. 4,200이니까 5천이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중간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간다. 그래서 이 강세장은요, 한 2, 3년 정도는 더 갑니다. 더 가야지 끝날 때니까 여러분 절대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요,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막 돈을 밀어넣기가 바쁜데, 물론 예탁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그만큼 뭔가 많이 팔아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 역시 급한 겁니다. 급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골고루 짜놓아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가 잘 가고는 있지만은 사실 뭐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결과는 좋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은 여러분 집중 투자했으면 과연 수익을 잘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반도체에서 수익을 잘 가지고 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수익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어때요?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히 이렇게 잘 분산을 해놓았기 때문에 잘 들고 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쏠림이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좀 더 살 걸, 좀 더 집중 투자할 걸. 그러면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사면요, 떨어질 때도 무섭지만은 오를 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면 잃는 거 싫잖아요, 사람은. 그죠? 잃는 것이 싫은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빨리 팔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적절히 섞어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렇게 좀 분산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산을 해 놓으면 이제 오르기도 하고 좀 빠지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서로 상쇄가 되죠. 오르기도 하는데 내려오기도 하니까 계좌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쉬고 또 쉬는 것들이 올라가고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박자 하나 한두 박자 정도가 지나면은 그때 이제 계좌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쏠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계좌는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하지도 않고 좀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 오르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미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순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너무 좀 더 샀으면 한 여기다가 뭐 한 절반 정도는 반도체에 묻어뒀으면은 수익 잘 났을 건데 하는 미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많이 못 가요 오히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보면은 관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고요. 그래서 너무 저쪽으로 가기보다는 새로운 쪽에서의 기회도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볼 만한 쪽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제약 바이오 쪽도 괜찮아요. 제약 바이오도 뭐 괜찮고 오늘 이제 조금 기대를 가졌다가 내려온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뭐 제약 바이오 쪽도 한번 볼만하고 뭐 자동차도 오늘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늘 하루는 나가지 못했지만은 자동차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일단 뭐 대형주 위주로 보세요. 지금 뭐 대형주가 강하고 이번 장은 대형주장이 맞으니까 그래서 대형주를 꼭 대형주는 오히려 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 다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다 보는 것이 좋은데 2,000개를 다 보기는 버겁다. 그러면 그래도 100개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100개 정도는 볼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100개 있는 종목들을 쭉 보시면요. 은근히 보면은 지금 보면 새롭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반도체만 지금까지는 같지만은 이제부터는 기회는 골고루 나오게 된다. 오히려 새롭게 또 출발하는 쪽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음.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이제 조선주를 보게 되면 조선주 아직 살아 있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살아 있거든요. 최근에 신고가도 났고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언제가 더 맛있어요. 저기 연초에 오를 때 있죠. 이제 조종하고 존재감이 없다가 올라올 때 여기가 어때요? 오히려 더 맛있었죠. 뒤로 갈수록 조금은 이제 떨어지거든요. 물론 신고가 나면서 계속 갑니다. 추세는 살아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본다면은 어쩌면 지금 출발하는 종목이 맛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하이닉스 물론 더 가겠지만은 이미 60만 원에 올라와 가지고 60만 원에 가 가지고 120만 원 가는 거 쉬울까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이 한 올라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종목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새롭게 추세, 물론 추세가 나오고 그 위에 이제 강도가 또 중요합니다. 강도가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그러한 쪽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이제 바이오 쪽도 괜찮거든요. 바이오 쪽에서 그 동안에 뭐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보면은요. 코덱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는 업종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쭉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쭉 보면은 코덱스 여기 있죠. 바이오 이런 종목들 보면 어떻습니까? 차트가 이건 이제 바이오 전체를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를 이렇게 이제 살펴내는 건데 이것도 꽤 흥미롭더라고요. 근래 강하고 그죠? 어느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불과 이 바닥이죠. 아유, 이 바닥 봐요. 이거 지긋지긋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긋지긋한데 여기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이 정도 올랐죠. 그래서 뭐 중간에 또 이러한 조정, 단기적인 이런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지금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행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바이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물론 여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앞으로 뭐 주도주가 바이오가 될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있죠. 여기 안에 보면 종목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또 접근을 해서 잘 찾아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라이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라이즈 뭐 하면서 뭐 타이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또 흥미로운 것이 보면은 음, 어디 갔나요? 음, 아유, 뭐가 이렇게 많으니까 눈에 띄게 오는데 여기 보세요. 헬스케어도 보면은 헬스케어도 지금 신고가 나기 직전이죠. 참고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 반도체에 목매달고 지금 그죠? 앞서서 사가지고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반도체 소문 듣고 야 젠슨 황도 와가지고 다녀갖고 펄펄 끓어오르는데 지금 들어가자. 지금 또 들어오는 분들 보면 비중도 높아요. 거의 몰빵입니다. 반도체 몰빵하는데 지금 뭐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자. 뭐 반도체가 워낙 강하니까 지금은 뭐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사볼 수 있어요. 손절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꼭 거기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로 볼 때 이런 차트도 보면 괜찮잖아요. 떠나서 이렇게 이격이 난 것이 아니라 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만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다른 쪽에서도 지금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히 서둘러 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한쪽만 이렇게 치우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음, 음, 그래요. 그게 이제 뭐, 그뭐 추천주가 나갈 때 뭐 내일 당장 오를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상대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체적인 맥락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전체적인 맥락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 받아들이면 박자가 안 맞는데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지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상대가 설명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엇박자 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잘 보세요. 맥락을 잘 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물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중장기로 보는 관점이에요. 단기적으로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럼 오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가긴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살펴볼 건 많은데 금융주들도 분명 괜찮거든요. 그 금융주들도 괜찮은데 지금 코스피 연일 신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 시장 잘 되면 어떤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증권주 이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이 펄펄 끓어오르고 맨날 오르는데 증권주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장이 오를 만큼 따라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당장 어느 쪽을 보세요 이런 차원보다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장을 살펴보고 준비를 할 때다. 음,
그 지금 보면요. 종목을 많이 판대요. 답답하니까. 종목이 답답하니까 많이 팔게 되는데 오히려 팔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종목 더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더 가벼워지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팔고 나니까 휙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삼성생명요? 삼성생명 괜찮아요. 아이 뭐 장치 눌러주는 게 뭐 걱정입니까? 여러분 정말 걱정 많이 하고 많이 물어보셨던 것이 하나오션 여기잖아요. 여기 오르다가 잘 올라가니까 이렇게 횡보하니까 어때요? 안 올라가니까 불안하죠. 끝났나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뭐 이제 조선족 큰일 난 것처럼 막 물어보고 그러시더라고 걱정하면서. 그 왜 걱정하시지? 아 물론 뭐 이렇게 좀 길게 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여기가 이제 정체 구간이니까 재미없는데 끝난 거 아니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또 가잖아요. 그죠? 그 지나고 보면 끝난 거 아니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추세 살아 있으면 다 가요. 어. 그냥 뭐 조정 없이 가는 종목이 있나요? 다 어느 정도는 쉬면서 가지. 그죠? 음. 그리고 늦게 오신 분, 조선주도 늦게 오신 분들도 추세 믿고 가면 지금 다 먹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요 여기서 샀는데 조선주를 좀 늦게 샀거든요. 7만 원에서 물렸네요. 몇 달 고생 좀 했지만은 사실 크게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때 잘 참았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13만 원, 15만 원 가 있잖아요. 먹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것 뭐 중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 올라오니까 아,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할까요?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때 보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일정한 시간 지나니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보면은 그거죠. 여기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여름에 좀 주춤하거든요. 상승을 잘 하다가 여름에 주춤했지만은 여름 끝나니까 어때요? 다시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우리가 저기 앞에서 샀는데 여기서 수익 났습니다. 수익 나가지고요 가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보통 이렇게 내려오면 막 뭐라고 하세요? 와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죠? 아니 내려온다니까요 주식이. 큰 추세는 살아있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지금은 어때요?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 10만 원을 넘어가게 생겼고 10만 원 돌파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이렇게 내려올 때 걱정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수익을 원한다고 하면은 보통 큰 수익을 원하잖아요. 그러면요. 큰 수익을 원하면 처음에 좀 험난합니다. 처음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조정을 길게 해가지고 갈 때는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시동을 걸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듯하다 좀 빠지고요. 또 가는 듯하다 내리고 내려오고 이를 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조정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력이 붙으면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정 별로 안 합니다. 근데 큰 수익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한 3, 4만 원부터 샀으면은 뭐 조정 별로 안 하고 바로 매수해서 바로 수익 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어때요? 수익률은 떨어지죠. 그래서 정말로 큰 수익 대박을 만들려고 하면 조금 저기 초입에 사야 되는데 초입에 사면은 좀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우상향은 하잖아요.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참아주면은 많이 올라가죠. 두산 에너빌리티 2만 원 근처에서 샀을 거거든요. 아, 2만 원 근처에서 샀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몇백 프로인데 그죠? 1년 남짓 1년 조금 넘었죠. 1년 남짓 보유했는데 몇백 프로인데 할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 그래요? 또 샀겠죠, 뭐. 파는 사람도 있고 보유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 다르니까. 그래서 뭐 팔 사람 팔고 보유할 사람 보유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음. 그 의도를 잘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음. 자, 그래서 가는 종목도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유하면 잘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또 다행스럽게 새로운 기회가 오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기 그 있죠. 이제 기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쪽에서도 이제 기회를 좀 살펴보자. 관심을 그런 쪽에도 주자. 너무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10월까지는 그랬지만은 기회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도 보자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 좋은 기회는 그거라니까요. 진짜 더 좋은 기회는 골고루 오를 때가 더 좋은 기회입니다. 시장의 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골고루 올라줄 때 실질적으로 계좌는 더 잘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가 이렇게 간다지만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서 종목이거든요.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비중에 맞춰서 사기는 했지만 물론 대형주라서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지만은 비중에 맞춰 샀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지금 어때요? 코스피는 이 두 종목이 절대적으로 올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상승률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샀다고 해도 지금 그 충분한 수익 지금 올라온 것만큼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절대 못 이끌고 가죠. 중간에 잘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오를 때가 좋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골고루 오를 만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지금이 더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뭐 가끔은 시장이 이렇게 왜곡된 마음을 줍니다. 왜곡되는 거 이렇게 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종목 저기 그래서 왜곡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히려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골고루 좀 기회를 이렇게 살펴보고 좀 이렇게 타진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유 시간이 다 돼간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좀 좋기 때문에 음, 아니 괜찮아요. 제가 추천한 거 있죠. 추천주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는데 다 나중에 보세요. 다 돌아섭니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많이 공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뭐 마린 엔진도 보면 지금 10만 원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저 아래에서 샀거든요. 다 조정이 있습니다. 다 조정이 있어요. 마린 엔진도 작년 여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 이후에 시장이 그때 크게 조정 왔죠. 시장이 조정 오니까 같이 요 조정 오지 않습니까? 저번에 했던 게 그거죠. 이거 저번에 이제 특강에서 이제 주로 다루었던 것이 이 마린 엔진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근데 참아주니까 어때요? 여기 몇 달 이렇게 조금 고생을 했지만 사실 큰 고생도 아니거든요.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좀 조정이 왔지만 지금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주잖아요. 충분히 보상해주고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요, 다 가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또 종목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에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공지가 올라갈 텐데 다음 주쯤에 또 강의가 시작될 거예요. 특강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놔주고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신규로 들어갈 만한 그러한 종목들 있죠.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강의도 하고 좀 소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러한 종목들 지금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은 그러한 종목들 좀 소개를 할 거예요. 통신주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네. 통신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통신주 괜찮고요. 통신주는 딱 하나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래 소래돼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이 있거든요. 결국 그게 좋더라고요. 최근에 조정도 잘 해가지고요. 충분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미 다 빠진 거니까 통신주도 이제 다 빠진 거니까 참아 보세요. 통신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 참 곱게 곱게 가면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가면 되는데 때로는 천둥번개 치면서 조정해버리죠. 또 때로는 어때요? 반도체처럼 말도 안 되게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고민스럽고 그러죠. 이게 참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은 못 맞춰요. 아무도 못 맞춰요. 괜찮다라고 예상해서 들어갔지만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근데 큰 방향으로 보면 결국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큰 방향으로 이렇게 쫓아가려고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그 큰 종목이 움직일 때 있죠. 큰 종목은 관성이 수익입니다. 관성 그러니까 그 방향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중소형주는 좀 달라요.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장점이에요. 즉 변동성이 장점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잘라 먹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형주가 움직이는 거니까 중소형주 다루듯이 너무 잦은 매매로서 챙기겠다, 잦은 움직임을 다루겠다 하면 오히려 좀 성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요, 좀 묵직하게 키우는 것 있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다 돈 벌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요, 항공모함이죠. 대형주는요,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 방향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 대형주 좀 움직인 게 올해 좀 움직여서 그렇지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대형주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대형주 움직 그 대형주는요 꾸준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먹여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인내력, 뭐 어떤 뭐 자세하게 다룰 수 있고 자세히 알아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먹는 게 대형주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부자 되는 거는요 대형주예요. 꾸준하게 수익 주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너무 이제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다. 늦게 오시는 분들 항상 문제인데 아무튼 늦게 오시는 분들은 너무 반도체만 너무 이렇게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 다른 쪽에서 좀 이렇게 소외감, 다른 종목 들고 있었는데 나 소외감 든다. 옮겨갈까?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옮겨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이제 기회가 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그렇습니까, 스텔라님? 네, 좀 빠졌어요. 추천주들이 좀 빠졌는데 뭐 오르는 종목도 있고요, 빠지는 종목도 있는데 뭐 빠진 종목은 다 빠진 거니까 추세 좋아요. 좋으니까 잘 가지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러한 종목이 또 효자 종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방송은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죠.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